오늘은 아파트 두 개의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을 통해서 아파트 당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로 80%의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다면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크.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양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검단 신도시에 분양하는 물량이고요. 우미린 에코뷰하고 대방 노블랜드 3차의 분양 물량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모집 공고를 오픈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입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 개요는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중에 일단 우미린 에코뷰 같은 경우에 규모를 보면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평형으로 본다면 뭐 25평형, 33평형, 34평형 정도 되고요. 총 세대수는 437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좀 좋지가 않다, 규모가 너무 작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노블랜드 리버파크,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총 세대수를 보면은 722세대예요. 그래서 에코뷰, 우미린보다는 세대수가 조금 많다. 그래서 세대수만 본다면 1000세대를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버파크, 노블랜드가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 검단 신도시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검단 신도시를 여기를 보시면 크게 3단계로 분양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가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 검단 신도시의 물량들은 1단계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1단계 물량이고, 여기 이제 계양천이 흐르죠. 계양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가 이제 우미린, 밑에가 대방 노블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입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위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입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주 근접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역세권이나 학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주 근접에 대한 얘기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후방건설 처음 이제 분양을 할 때도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고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검단 신도시 물량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가 보이는 곳에 자본이 모여들고 편의시설이나 교통망이 확충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많은 세대수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들이 확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단 신도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안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본다면, 여기가 계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미린하고 이제 노블랜드 3차 이제 리버파크 분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역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이 2024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2기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는 여기 이제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은 호우금이라고 해서 호방건설, 우미린, 금호가 지금 이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단 신도시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방건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그 베르디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그 형성된 가격이 4억 7천 선에서 한 5억 선 정도가 지금 이제 호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뭐 7천에서 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형성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의 입지가 물론 역하고는 우미린이 가깝지만 학교가 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두 개의 입지가 그렇게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검단 신도시 역세권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미린하고 대방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검단 신도시 1단계의 남은 1단계 물량 중에 그래도 괜찮은 물량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입지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역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1단계에 여기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물량인데요. 이 공항철도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근데 제가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무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일자리로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곡지구라던가 상암 DMC라던가 뭐 서울역, 이 노선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곳, 좋은 곳들을 많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계양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은 이제 검단 신도시의 1단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34평, 33평형의 가격대가 10억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채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4억대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똑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검단 신도시의 실거주 여건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마곡지구에 10억짜리 아파트, 11억, 12억짜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아파트 한 채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그런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강남에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를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기 전에는 그 아파트가 수익성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5억짜리 검단 신도시에 주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5억은 현금 흐름이 가능한 수익성 부동산으로 내 그 돈이 흘러오게끔 만드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이 전용 5구 물량인데요. A타입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체 물량의 이제 5구 타입은 약 2%밖에 안 됩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5구 타입의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34평의 분양 물량들보다는 이 5구 타입의 물량들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미린이나 이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 둘 다 굉장히 평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용어 상박이에요. 그냥 뭐 A가 좋다, B가 좋다 많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포베이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방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에다가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팬트리 공간이 대방에서는 2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평면도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방 노블랜드의 리버파크가 조금 더 우세하다. 그렇다고 뭐 이 우미린의 이 평면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입니다. 5구 타입 치고는 둘 다 굉장히 잘 빠진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84 전용 면적을 한번 84도 A 타입만 보게 된다면 84 타입도 잘 나왔어요. 둘 다. 그렇게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4베이라고 해서 방이 3개고 알파룸이 좀 작죠. 예전에 했던 우미린 1차도 이거랑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알파룸이 크게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방이 4개를 뽑았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제 알파룸까지 방이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 둘 다 뭐 그렇게 나쁜 평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손을 들어준다면 저는 요 평면도가 조금 낫지 않을까. 포베이의 평면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평면도 같은 것들은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이라서 뭐 누가 꼭 좋다 나쁘다 이걸 뭐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평면도의 이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 타입만 제가 보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하고, 그리고 우선 공급 비율, 그리고 당첨자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서울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경기도는 뭐 200만원이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치금은 통장에 납입돼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집 공고일 기준 전에 이제 납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 타입에 맞춰가지고 예치금을 미리 넣어 놓으시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거주하면 300만 원을 미리 예치해 놓으면은 8호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공급 비율을 보면은 인천광역시 50%, 그리고 그 외 수도권 50%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인천에서 물량을 공급한다고 해서 인천에 100% 거주를 하지 않아도 그 외의 수도권, 경기도나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우선 공급의 비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되시면 청약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가점제 20%하고 추첨제 80%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 낮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추첨제 80%나 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약의 경쟁률이 얼마나 이제 치열할지는 이제 결과를 발표해야지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검단 신도시 물량 중에 당해 지역,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했던 분들 중에 한 10대 1 정도,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한 20대 1 정도,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 일정을 한번 보시면, 분양 일정을 보면 모집 공고가 이제 3월 27일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7일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치금이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 공급이 4월 6일이고 1순위가 4월 7일인데, 특별 공급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그날 저녁에 이제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경쟁률이 나오는데, 그 경쟁률을 좀 보면은 1순위 청약 경쟁이 얼마나 될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 물량이 청약을 하게 되는데, 특별 공급의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대방하고 우미린하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난 후에 청약을 하실 때 4월 7일에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4일이에요. 우미린하고 대방 같은 경우에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게 된다면 청약을 둘 다 넣어도 돼요.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면. 근데 당첨자 발표일이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같은 날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넣었을 때는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량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 개만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한번 보신 다음에 대방하고 우미린 같은 경우에 어떤 타입의 경쟁이 치열했는지, 그리고 어떤 건설사의 경쟁률이 높았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59 A타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3억대예요. 3억 초반대인데, 물론 최상 탑층이 있는 리버파크의 가격은 제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3억대, 3억 초반대고, 59 타입은 거의 3억 선에 이제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이 이제 4억 4천 선, 그리고 검단 그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5,900만 원 선.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격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도 크지만은 중요한 거는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타입을 노려야 될지 보시면은 평면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타입을 노리시면 당첨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타입, 좋은 평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운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타입들은 피해서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영상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하나 링크를 위에다 걸어 놓을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방하고 그리고 우미린에 대한 분양 정보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입지면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오는 신도시들 또는 앞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들 중에 뭐 24평, 5평이 3억대다?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4평도 5억 미만의 아파트? 과연 서울 접근성이 이렇게 좋으면서 이 정도의 금액의 물건들이 과연 향후에 나올 수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거주라면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신청하셔도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단계 중에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한번 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청약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